안녕하세요. 서울수학 위암학번의 김대중 선생님입니다. 위례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험이 아직 한 달이 채 안 남았죠. 그렇죠?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공부 방법론하고 우선 순위 같은 걸 참고해가지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문항 분석을 1학기 거를 올해 1학기죠. 중간 기말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입니다. 위례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올해죠. 거기 보시면은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수능특강 등등이 보이는데요. 교과서 문제는 당연히 좀 쉬운 문제들이고요. 학습지에 실린 모의고사 문제도 객관적인 난이도는 높지만 학생들이 꽤 정답이 높게 이미 노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학습지에 실리지 않은 최근 모의고사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특강이 올해 거하고, 그러니까 올해 거하고 2025년하고 2024년이 출제됐고요. 그리고 EBS 올림포스 고난도, 결국은 수능특강, 수능완성, 올림포스 고난도 다 EBS 교재인데, 여기서 등급 결정 문항이라고 볼 수 있죠. 좀 어려운 문제들이 다 여기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점수들, 각 5섹트의 점수들이 적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수능 완성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버라이어티해졌고요. 맨 처음에 있는 교과 기본은 교과서 수준의 문제이긴 하지만 교과서에는 수록되지 않은 평범한 계산 문제 같은 것들입니다. 또 4문제, 6문제, 10문제가 교과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습지에 실린 모의고사 문제, 이것도 역시 객관적인 난이도에 비해서는 정답률이 높은 문제, 이렇게가 지금 13문제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능특강, 수능완성, EBS 올림포스 고난도 이렇게가 6문제, 2문제, 2문제, 10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29문제 출제됐으니까요. 그래서 수능특강도 역시 올해 거하고 작년 거에서 나왔고요. 수능완성은 올해 수능완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EBS 올림포스 고난도도 역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에서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문항 분석 보셨고요. 그럼 각 문항이 시험에, 원본 문항이 시험에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겁을 집어먹지 않아도 됩니다. 어려운 문제도 변형을 아주 살짝, 어려운 문제도 쉬운 문제든 변형을 아주 살짝까지 아주 크게, 그냥 막 쥐엉키는 그런 변형은 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작년 2학기 중간고사 16번. 4문제 준비했는데, 전부 다 작년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16번은 왼쪽에 있는 그 4월 모의고사 2022년도 14번.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21번까지 객관식 있고 21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뒤로 갈수록 어렵죠. 지그릇을 갖고서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쵸? 그림을 바꾸고, 그래프를 함수로 바꿔가지고 했고, 결국 이거는 다운그레이드죠. 문제 난이도를 조금 낮춘 셈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수능특강 실력 완성. 21년도까지 올라가긴 바라지 않았는데, 어쨌든 21년도에서 나왔고요. 왼쪽에 있는 그 문제를 3차로, 2차로 고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더 화려하게 꾸민 경우입니다.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 풀어야 되는 수학적 내용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19번을 꾸민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수능 완성. 그렇죠. 작년 기출이니까 당해년도 수능 완성에서 나온 거죠. 별다를 거 없는 문제지만 문자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을 문제입니다. 좀 당황했을 만한 문제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경험했으면, 혹은 이 문제 아니더라도 문자로 된 fx, 그렇죠? 함수 갖고 그때부터 계산하는 거를 경험을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변형은 거의 다 해준 게 없어요. 숫자 변형이.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EBS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고요. 왼쪽 오른쪽 그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직선이 살짝 숫자 변형. 함수도 조금 어렵게 해가지고 지금 왼쪽에 있는 고난도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꾸미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 폭이 아주 크지는 않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문제를 풀어본 게 좀 도움이 되겠죠. 예, 문항들 보셨고요. 그래서 이 문항들 보시면 아주 심각한 변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접하는 것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노출된 문제, 학습지나 교과서 문제는 1분 컷, 2분 컷 안에 들어오게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등급별로 제가 제시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3등급이죠?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윗줄에 제가 뭐라고 되어 있었다? 내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의 숫자변형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뭐 대단한 변형이 아니더라도 숫자를 살짝 바꾼다. 아무튼 이 문제 자체를 내가 지금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등급 다 교과서하고 교과서 변형 문제, 학습지하고 학습지 모의고사 변형 문제는 동일하게 1분 컷, 2분 컷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학습지에는 모의고사 아무리 정답률이 12% 이렇게 되는 정말 고난이도 문제라도 이미 노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풀면은 조금 두세 번 연습하면은 1분 컷 안에 1분 30초 안에 들어오게 연습할 수 있어요. 그걸 갖고 그건 이제 모든 등급이 다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많은 숫자 변형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간 것도 조금 더 변형한 것도 풀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3등급하고 2등급은 수능 특강, 그 다음 순서가 이 세 번째가 수능 특강인데 올해 작년 거고, 3등급은 실력 완성 레벨 3입니다. 그걸 제외하고 푸시고, 2등급은 전체 2024년, 2025년 전체를 다 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순서를 매우 고민을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수능 완성은 올해 거, 욕심을 부리면은 작년 거까지지만 어쨌든 더 우선순위는 건 올해 겁니다. 올해 거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3등급은 2개년, 2등급은 5개년으로 했고요. 1등급도 5개년으로 했습니다. 고2, 고3 모의고사 다 푸셔야 됩니다. 또 2등급은 4점짜리 맨 마지막에 있죠. 4점짜리 30번 제외하고 푸시면 되고요. 3등급은 맨 마지막에 있죠. 29번, 30번 이건 예를 든 거고 고난도 문항 적당히 제외하셔도 됩니다. 즉 같은 문제를 내가 시험장에서 못 풀 것 같다.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 시간에 다른 문제 푸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3점짜리는 출제가 거의 안 되는데 2개년 3점짜리 그냥 계산 연습한다고 같이 묶어가지고 푸시면 될 것 같고요. 1등급은 교과서 학습지, 수능 특강, 수능 완성뿐만 아니고 수능 완성 제가 문항수도 적어놨습니다. 62개 플러스 56개 얼마 안 됩니다. 쉬운 문제가 한 30%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하니까 1등급 학생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5개년 고의고사, 모의고사는 이제 4점 전체를 하시면 되고 한 100문제 정도 됩니다. 좀 시험 보면 한 100문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난도 문제 240제가 전체인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은 서술형하고 내신상이 7%만 풀면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네, 시간도 많지 않은 편이라서 제가 고심한 끝에 학생들한테 최적의 공부 선택이 뭘까 고민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또 일단 시중 문제집이나 쌤을 비롯해서 시중 문제집 이런 것들 푸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거보다는 출제 확률이 높은 공부로 오시는 게 훨씬 더 확률도 높고 가성비가 좋다. 수능 완성 특히 열심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24년, 25년 둘 다 푸시길 권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선 미래학교육관의 김대정 선생님입니다.